서울시장이 오세훈이 아니었다? 최근 계속되던 수상한 정황들, 설마 했던 의혹들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뜻밖의 대반전 발표 내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명태균 씨가 오세훈 감옥 보낼 거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결과적으로는 적중을 했죠. 네. 1심에서 이제 감옥 갈 정도는 아닌데 벌금 1,000만 원 나왔으니까 이제 서울시장 시장직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명태균 씨가 하나 몰랐어요. 본인이 갈 줄 몰랐죠. 본인이 감옥 가는 걸 본인이 예측을 못했어요. 예. 본인이 감옥 가고 왜냐면 그때 이례적이었죠. 이진관 재판부였죠. 네, 맞아요. 이진관 재판장이 윤석열에게는 징역 2년 그리고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 6월 네, 실형을 네. 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겠죠, 바로. 예,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창원지법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렇죠? 본인은 그래서 이번에 서울 잘 갔다 오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그렇겠죠. 이거 관련돼서 예. 명태균 씨가 이 재판 받기 딱 한 일주일쯤 전에 제가 아는 기자가 예. 창원 내려가서 명태균 씨를 만난 거예요. 예. 만나서 이제 오세훈 관련돼서 이제 인터뷰를 했 모양이야. 근데 본인에 대해서는 걱정 하나도 안 하더래. 그래서 이제 얘기했대. 아니 오세훈 씨가 이렇게 만약에 실형이 나오거나 그러면 본인도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다.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또 다음에 또 봅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법정 구속됐지.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재판에서는 명태균 씨는 기소가 안 됐어요. 기소가 안 돼. 그냥 여론조사를 공급을 했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만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 윤석열 재판에서는 이제 공짜로 또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됐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에 대해서 김건희 자체가 이제 무죄를 받았잖아요. 네, 인정 안 됐죠. 근데 그게 왜 무죄를 받았냐면 그 김건희 재판에서도 명태균 씨가 같이 기소가 안 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유일하게 윤석열과 함께 기소가 됐고 또 본인의 창원지법에 별도의 재판이 있었는데 창원지법에서는 그 김인택 부장판사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죠. 막스마라 코트를 95% 할인해서 사면 살만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700만 원짜리인데 95%면 35만 원인가요? 그분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아요? 그분이 아마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재판을 본인이 청구한 거죠? 벌금으로 검찰에서는 약식 기소를 했는데 아마 명품은 아니고 그 해외 여행을 뭐 접대받은 그 혐의로 여기 아마 강민수 기자가 여러 번 보도를 했었는데 저는 그분이 선고를 못할 줄 알았는데 선고를 하고 나서 다른 데로 재판부를 이동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보도 오세훈 시장 1심 나왔을 때 그 생중계로 봤어요? 아니면 나중에 알았습니다? 생중계로 봤죠. 기다렸다 알람 기다렸어요? 맞히고. 예. 근데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저는 벌금 1,000만 원 좀 작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윤석열과 금액적으로 봤을 때 오세훈 씨가 더 많습니다. 그 공짜 여론조사 수수 금액 자체가 높은데 이진관 재판장은 실형을 내려버리고 오세훈 재판장은 벌금 1,000만 원 벌금형이었거든요. 저는 징역 한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는 좀 적게 나왔지만 어찌됐든 벌금 100만 원보다는 높아서 2심에서 뒤집힐 일은 뭐 없을 것 같은데 그거 혹시 오늘 연락 받았어요? 어떤 거요? 우리가 이 보도를 했던 게 2024년 11월이잖아요. 그 비상계엄 한 달 전에 보도를 하고 심지어는 비상계엄 당일 12월 3일에도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당시에 이 오세훈 시장이 우리를 그때 고소했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그거 연락 못 받았죠. 저 연락 못 받았어요. 연락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오세훈이 뉴스타파랑 저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사건이 어디 갔는지를 우리가 못 찾겠는 거예요. 그게 그 회사로 뭐 창원지검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간다. 무슨 우편이 막 여러 번 도착했던 것만 기억나요. 오늘 저희 신인수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사건이 중앙지검에 이제 오세훈이 처음에 고소를 했다가 창원지검으로 갔다가 다시 중앙지검으로 왔다가 특검으로 김건희 특검으로 갔다가 김건희 특검이 해체되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갔다가 무혐의 종결. 그래요? 무혐의 종결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불송치에서 경찰이 저희는 이제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이 사건이 킥스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날 선고 앞두고서. 근데 이번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면 킥스라는 게 전에 경찰만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모두 다 이제 킥스 일원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자들은 킥스라는 거 형사사법 포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어요. 근데 경찰이 여기 사건 기록을 잘 안 합니다. 아니 안 할 수가 있나? 킥스에 아니 제가 여러 가지 고소고발을 받았잖아요. 제 사건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맞아요. 검찰까지 가면은 보통 있는 것 같고 경찰 단계에서는 잘 검찰로 사건이 기록이 넘어가면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불송치가 되면 불송치 되고 나서 뭐 들어가든지. 예. 근데 수사 중에는 그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킥스를 제대로 활용만 해도 뭐 사건을 암장한다거나 뭐 없는 일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본인이 피해자인 건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요. 저희 기록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에는 예, 잘 조사 한번 안 받고 잘 근데 끝났는데 조사도 한번 안 하고. 근데 이거는 아마 오세훈 시장이 1심 유죄가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아, 그렇죠. 결과를 1심에서 기다렸다가. 허위 사실이 아니란 거. 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저희를 고소했는데 본인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뭐 최종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잘 끝났다는 거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몰랐군요. 예,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한 10명 정도가 고소를 당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예. 인사도 있었고. 민주당에서 신용환 충북지사도 있었던 네, 것 있었던 같은데. 걸로 예, 신용환 충북지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네요. 네. 당시에 이제 되돌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은 거는 이재명 정권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윤석열 정권에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명선 기자가 가장 먼저 기사를 썼어요. 네. 그죠? 그때- 어떤 내용이었죠? 예. 그때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 그 당시에 강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오세훈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면서 혹시 오세훈과 연결되는 인물이 있냐? 예. 그 김한정 씨라는 인물이 또 나오게 되고 그 김한정 씨가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 예. 그래서 그 입금 내역이 있냐? 그래서 하나씩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예. 한두 개쯤 받았다가 혹시 더 기간을 넓혀서 주실 수 있냐 했더니 예. 총 5개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3,300만 원이라고 적시하고 대납이라고 기사를 썼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가장 최초 보도인데요. 네. 당시에 뉴스타파에서 이명선 기자 등 저희 이제 탐사 1팀이 이 금액,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는데 스폰서 김한정 씨가 총 5차례에 걸쳐서 3,300만 원을 대납했다라는 사실을 비상계엄 전에 이미 이제 밝혔죠. 예. 예, 밝혔고 이것만 밝힌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근데 이 3,300만 원을 김건희 특검에서 그대로 기소했어요. 그죠? 네, 그대로 예. 했는데 이제 예. 이번 1심 재판부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나눠서 다 봤더라고요. 예. 명태균 씨의 그 발언 신빙성이라든가 예. 그 당시에 카카오톡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봐서 5개만 그 예. 대납과 의뢰를 인정했다고 보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오세훈 관련 여론조사를 전부 다 찾았죠. 예. 네, 네. 자료 22번 보여주시면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료 22번이 네, 비공표 이건가요? 여론조사 및 입금 타임라인. 예. 요게 사실은 제 기억이 나는데 급하게 쓰느라고 그래픽 작업을 못하고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거는 이명선 기자가 엑셀로 만든 것 같아요. 네,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서 예. 캡처한 거거든요. 예, 사실 이거 중요한 좀- 내용은 거의 공소사실과 똑같긴 예.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부끄럽네요. 네. 예, 우리가 왜 이렇게 했죠? 그때 빨리 써야 된다. 급했구나. 예, 예, 빨리 이 급해서.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나중에 김건희 특검의 수사 내용과 그냥 일치합니다. 이 일대 당시에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줄 때 중간중간에 입금이 됐다는 사실을 예. 타임라인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그 강혜경 씨 계좌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라든가 김태열 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운영한 건데 나를 왜 끼냐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실상 강혜경 씨를 차명 계좌로 이용했던 거지. 예. 그 명태균 씨가 실제로 이 모든 작업을 주도했다 이렇게 예.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저희 자랑인데 저희가 기사 쓴 대로 수사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그대로 기소가 됐고 유죄가 나왔다는 건데 이때 당시에 사실은 약간 뭐랄까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처음 보도를 했기도 했고 또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관련해서 그 스폰서 네. 김한정 씨의 녹음 파일, 육성 파일을 공개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김한정 씨가 오세훈을 통해서 명태균을 만났다고 자백하고 있고 네,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 또 재판부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제가 확보해서 좀 자세히 봤어요. 그 전에요. 그 전에 그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한 김한정 씨의 육성 파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가 오세훈이 만나고 뭐라는 줄 알아? 처음 만나고 네. 김영선이 앞장서갖고 만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쵸.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으면 미친놈 아니니. 그쵸. 솔직히적으로 미친놈이다. 네네. 근데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놈이 없었거든. 그쵸. 그러니까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오세훈이 벌써 몸 딱 도사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 새끼한테 엮인 거 아니야. 아이고. 아니 이 새끼가 미친 새끼. 그래 내가 진짜 그냥 안 있어야겠다 이거. 아니 딱히 전화가 며칠 전에 한번 왔어. 네네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본래 걔 전화 안 받거든. 네, 근데 네. 무슨 시끄러우니까 내가 전화를 받았지. 네네. 그래 내가 목소리 딱 알았지. 네. 그래 웬일이고 이랬더니 아 형님 오세훈이 내 얘기 하지 마이소. 나 형님한테 말씀했습니다 이래. 아 오세훈이가 왜 지희가 얘를 해. 지가 떠들어댔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쵸. 아 그래서 야 이 새끼 니 지금 뭔 소리 하나. 나 명태기니까 있어. 저 좀 주세요. 면책 특권이 있는 일반대 중.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막 그런 걸 왜 나보고 얘기를 하냐. 네네. 나 몰라. 그리고 저 오세훈이고 저 강철원이고 기다려 그거 저거 다 해주는 줄도 모르고 네네. 맞아요. 은혜도 몰라. 그것들을 상정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는 거로 이해가 된 거야.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저 통화 시점이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명태균 관련 보도를 하고 나서 네.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묘하게 뭐 음. 말이 바뀌잖아요. 음. 그 전까지는 뉴스토마토에서 이게 공론화되기 전에는 예. 자기의 내면에 있는 얘기를 솔직히 털어놓는 것 같은데 그 시점 이후부터는 약간 자기 알리바이를 만드는 듯한 발언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예. 내가 이 여론조사 비용을 다 대주는 것도 모르고 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막 그런 말들을 강혜경 씨가 들었을 때 조금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또 이분은 오세훈의 대선을 위해서 강혜경 씨와 함께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하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진짜 시장이 되거든. 먹히거든, 이게. 근데 그걸 가지고 강혜경 씨를 설득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 직접 하려고 여의도에 보니까 그 사업자까지 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우리가 네, 등기부 등본인가? 예. 그걸 확인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강혜경 씨랑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가 강혜경 씨가 실무를 다 담당했었기 때문에 같이 일하려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통화가 최근까지도 이뤄진 나 겁니다. 궁금한 게 하나 당시 있는데 예. 그 김한정 씨는 강혜경 씨하고 굉장히 친해 보이거든요. 예. 목소리 둘이 예. 통하는 거 보면 예. 두 사람은 어떻게 알게 돼서 친한 사이가 된 거예요? 명태균 씨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연주하면서요.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명태균하고 알게 돼서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명태균하고 같이 일을 하는 강혜경 씨하고도 친한 거예요? 예, 얘가 실무구나. 얘가 없으면 일을 안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돈을 예. 그 명태균이 이제 강혜경 씨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그 김한정한테 전화해서 돈 받으라고. 예. 그러면 김한정 씨가 강혜경하고 이 정도 친할 정도면 김한정 씨는 명태균하고는 얼마나 친했겠어, 그전? 엄청 그런 생각이 친했고 난 드네. 제주도에 김한정 씨 별장이 있는데 예. 거기에는 김종인 위원장도 가고 명태균 씨도 수시로 가고 여기 통화 녹음 파일에서 보면 그 별장에서 예. 명태균이 김건희와 통한 걸 들려줬다고 얘기해요. 그치? 네, 네. 김건희와 통한 걸 들려줬고 그거 혹시 갖고 있어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강혜경 씨한테 녹음 파일이 뭐가 있는지 떠보려고 전화를 막 하는 거거든요. 아니 김한정 씨는 원래 굉장히 오래된 사람 아니에요? 오세훈의 후원자로 그렇죠. 맞아요. 그 굉장히 예전에 오래전부터? 그 무상급식 때문에 그 오세훈 시장이 논란이 됐었을 때 네. 그때 오세훈 시장을 응원하는 플래카드를 서울 곳곳에 붙였었대요. 김한정 회장이. 그래서 그거 보고 본인이 오세훈 시장이 직접 연락을 했대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렇게 예. 되면서 인연이 한 10년 정도 이어온 상태였어요. 그럼 10년 이상 된 거지. 그 네, 무상급식 이때 그 사건이 예. 10년이 훨씬 넘는 네. 사건이니까. 예, 지금 과유불급님께서 명태균은 여론조사의 역사적인 획을 그은 인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게 수사가 됐고 유죄가 나왔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아까 방금 녹취에서 네. 들으셨지만 김한정 씨가 내가 오세훈 시장 때문에 명 씨를 알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판결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피고인 3명 그러니까 오세훈, 강철훈, 김한정 씨는 예. 김한정이 알아서 명 씨를 만난 거지 우리가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를 펼쳤었는데 재판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 돈을 입금하기 전까지는 명 씨랑 김한정 씨가 알지 못했다고. 알 수가 없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입금한 후에 반갑습니다. 뭐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라는 카톡을 서로 나눈 게 한참 뒤에 등장합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미리 알려주고 예. 대납을 한 후에 이 김한정 씨와 명태균 간의 진짜 만남은 추후에 이뤄져서 이거는 오세훈 캠프에서 처음에 여론조사 판을 벌인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세훈 시장은 초반에 사기꾼 같아서 관계를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2번 만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그때 당선된 날 선거 날 2021년 3월이었던가요? 선거가? 그때 선거 당일에 당선이 되잖아요. 그날 명태균, 강혜경이 오세훈 캠프를 방문했어요. 방문하고 비행기 타고 간 영수증까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관계를 끊었다는데 축하해주러 김영선 전 의원, 당시 전 의원까지 축하를. 근데 이런 것들이 오세훈의 이제 주장을 배척하는 증거가 된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해서 또 보도를 많이 했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오세훈 관련해서 지금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수사 착수가 됐는지 여부도 모르겠고 이게 수사가 지금 대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로 왔는지 뭐 특검에서 다루고 있는 건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갔다가 중앙지검에서 대구경찰청으로 넘겼대요. 네. 근데 당시에 홍준표 현직 시장 때 넘긴 겁니다. 넘기고 강혜경 씨랄지 뭐 명태균 씨랄지 이 사건 관계자들은 대구경찰청에서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당사자인 홍준표 전 시장은 불러서 조사를 안 했고 그때 아마 경선에서가 떨어지고 나서 뭐 하와이 가지 않았나요? 예, 바로 네. 떴죠. 하와이에 갔고 홍준표 전 시장은 반론을 받으려고 당시 홍여진 기자가 캠프로 막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뉴스타파가 기자가 질문하니까 밖으로 나가버려 약간 도망가다시피 했고. 네, 그 무렵에 그리고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맞아요. 핸드폰 정치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오세훈 시장 1심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어요. 그거 봤나요?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었죠? 예, CBS 라디오에 대해서 제 기억에 오세훈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오세훈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건인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 근데 홍준표와 오세훈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명태균에게 도움을 받은 정도랄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는 약간 거의 비즈니스 관계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 홍 시장과 명태균은 되게 많이 그 사적으로도 얽혀 있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깝게 그 교류가 이루어졌고, 그 금전 거래도 여러 번 확인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가 요즘 보니까 부쩍 홍준표 전 시장 SNS도 많이 하고 근데 좀 시원해요. 그 검찰 수사권 박탈은 니 두 명 니들 때문이야. 3명이라고 하던데 여기 왜 3명이죠? 윤석열, 한동훈 한 명 또 누구죠? 2명 아니었나요? 니들 3명 때문이야. 니들 3명. 이번에 그 검찰 수사권 박탈된 거는 니들 3명 때문이야. 김건희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상 참작이 됐는지 경찰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죠. 이준석 의원도 당시에 그때 봉변당했잖아요. 그때 선배가 시키셔가지고 제가 한번 MBC를 질문을 갔었는데 그때 질문 자체를 받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야, 기억난다. 그런 영상을 좀 준비했어야지 보니까. 기억난다. 이명성 기자가 당시에 이제 그 국회 아니었어요? 이준석. 그렇죠. 이준석이 반론을 안 해서 그러니까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를 이준석도 받았는데 반론을 받으려고 했는데 반론을 안 하니까 직접 찾아가서 맞아. 현장에서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하고 마지막에 계속 물었는데 보좌관한테 제지당하고 그죠? 그 기억이 나네요. 지금 홍준표, 이준석과 관련돼 이준석은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수사 안 됐잖아요. 다시 이게 서울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전현직 권력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사가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아마 굉장히 이거 뒤집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그 재판부가 아까 건 바이 건으로 다 하나씩 그 신빙성 명태균 씨 말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서 적시를 했는데 일단 강철원 부시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명 씨랑 상당히 많이 그 연락을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여론조사 설문지라든가 결과표 같은 거는 서로 주고받은 게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국민의힘 공관위의 회의록을 보내주면서 언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더라도 강철원 부시장이 혼자 이런 활동을 하진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캠프 차원에서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사실은 나는 이렇게 두 사람이 그 오세훈 관련돼서 명태균 보도할 때
제일 놀랬던 타이밍은 사실은 김한정이 아니었고 예. 이 사건에 강철원 부시장이 들어 있다라는 게 어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 행보를 지난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켜본 기자들은 네. 알아. 강철원이라는 사람이 오세훈에게 어떤 사람인지.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정치를 시작한 다음부터 가장 먼저 자기 최측근이 됐던 사람이었고 본인의 그 서울시장 4번인가 5번인가 하는 동안 그 오세훈의 사실상 그 책사 역할을 다 했던 그렇죠. 사람이고 과거에 오세훈이 가장 이제 정치적 봉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다 짊어지고 감옥에 갔던 사람도 강철원이었고 그래서 정치권 취재를 좀 해본 사람들은 알죠. 그러니까 강철원 부시장이 끼어든 사건이라면 이거는 정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하는 일에 강철원 부시장이 들어와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거는 이상한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때 강철원 이름이 두 사람이 쓰는 기사에 이름이 딱 등장할 때 이거는 사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명태균 씨한테 공표용 여론조사 하려면 언론사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머니투데이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강철원 부시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나중에 판결을 보니까 그렇게 되죠. 예. 이게 뒤에 이제 김건희와 관련된 김건희와 명태균이 나왔던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네요. 머니투데이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예. 내다가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이 이거 좀 조작된 것 같다라고 해서 싣지 말자고 하니까 바꾸잖아요. 뉴데일리로 바꿨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김건희가 먼저 얘기해 주죠. 자기가 보고받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다 연결이 되네요. 이게. 네. 이 윤석열과 명태균과의 인연은 사실 오세훈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무방한 게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 만남을 시작하면서 이준석 당시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인연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게 윤석열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세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유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김영선 전 의원도 그렇지만 강혜경 씨, 명태균 씨 해가지고 이 사건 관계자들이 다 진술이 일치해요. 다른 재판에서는 일치 안 한 게 있는데 이거는 다 이구동성으로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벌금 1,000만 원 나온 거는 2심에서 뒤집기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피고인들은 이게 유죄 아니면 무죄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봐야 된다. 약간 처음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쳤던 이유가 어떤 거는 실제로 의뢰했고 어떤 건 안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재판부는 하나하나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6번 여론조사는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어서 이거는 유죄가 맞고 나머지는 약간 정황 증거가 좀 약하다 해서 무죄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5개 중에 뭐 4개, 3개만 인정됐다 하더라도 이 1,000만 원이 100만 원 아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불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알겠습니다. 이게 참 당선돼서 보통 이런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을 1심이 형을 선고할 때는 거기에 깔려 있는 이제 전제가 있죠. 무죄가 아니라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건 100만 이상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00, 400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명태균 관련된 사건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명태균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했었던 것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사건 중에 가장 심플한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건 또 돈이 등장하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간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된 사건이라서 사실은 이거는 재판 들어갈 때부터도 이게 뭐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이게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납자가 대구시 공무원이 돼요. 그렇죠. 대구시 그거는 뇌물로도 볼 수 있어가지고 훨씬 더 그게 사건은 심각한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경찰이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국면에 경찰이 대구 경찰청이 제대로 좀 수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닌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도 그 억울함을 빨리 풀어야 되니까 속히 수사를 재개해서 기소 여부를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벌금 1,000만 원 보면은 또 이제 항소시간 또 깎이고 뭐 이러지 않아요 또? 뭐 항소심하고 대법원 어떻게 나올지 지금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속단하세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뭐 방금 공직 기자님도 말씀하셨고 쭉 브리핑해 주신 것처럼 증거가 너무 명백하고 증거가 똑 떨어지는 정황이 지금 있기 때문에 감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증거에 비해서는 1,000만 원이 좀 약한데. 벌금 1,000만 원이요. 예를 들면 막 다툼이 있고 이러면은 2심에 가서 증인신문을 추가로 하거든요. 근데 이건 증인신문을 추가로 할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명태균, 강혜경, 그리고 김태열 미래한국 연구소 소장,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까지 4인 성호예요. 4인 성호. 그러니까 그들은
오세훈을 네.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줄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증인 신문을 더 할 사람이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감형을 할래야 뭐 없잖아요. 건덕지가 있어. 그 주인공이잖아, 네 사람이. 그렇죠. 아니 올리면 올려도 그리고 이제 선거법으로 이게 당선무효가 운이되는 사건에서 그걸 살려주고 싶으면 1심에서 벌금 한 200만 원 정도가 한계죠. 그래요? 당한선은 되게 150 정도 하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2심 가가지고 뭐 80 이런 식으로 해서 살려주고 그래요? 하는데 이거는 1,000만 원이면 2심에서 없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돼요. 이 대목에서 열받는 게 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내가 오세훈이보다도 흉악범이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저 헌법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 조영우 재판장이 옆에 약하다, 그 좀. 아니 그러니까 판결을 이분이 한 걸 보면 엄격한 증거주의자더라고요. 네. 엄격한 증거주의자인데 오세훈과 명태균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게 엄격하게 그냥 빼박일 텐데 그거는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결정적인 직접 증거는 아니고 간접적인 증언들로 하다 보니까 좀 약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 그래도 네, 다행이네. 다행이에요. 아, 진짜 내 최근에 네. 본 뉴스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뉴스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법원에서도 법원 얘기해. 입장 나오는 게 오세훈 죄질이 좋지 않다. 좋았다.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불가피했다. 이런 메시지가 같이 나왔다 지금. 또 나왔네. 박주민 몸 풀어라. 박주민 몸 풀어라. 그런 보도 나왔어요? 여기가 있다. 아니 그렇게 순진해갖고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나도 주민등록 서울로 이전할까 생각 중이야. 야 진짜 기분이 아, 없으시구나. 진짜 야 죄질이 안 좋다고 해버리네. 이런 날도 오네요. 이런 날은 근데 온다. 왜 재질이 안 좋다고 하는지 아세요? 왜요? 1번 자료. 오, 1번 뭐야? 자료 그래 그래. 자료 좀 뿌려봐. 저희 다 매봉조에서 만든 건데 1번 자료를 보시면 오세훈 잡을 오세훈법이라고 제가 그저께 방송을 하면서 했는데 실제로 오세훈이 국회의원 초선 의원이었을 때 2004년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다 개정을 합니다. 오. 오세훈법을 만들어서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만 그 선거 비용을 써라. 오. 근데 지금 선관위 신고된 계좌로 안 하고 뒷돈으로 했잖아요. 해납을 한 거야. 본인이 개정한 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한 거예요. 네. 본인이 지금 개정한 것 때문에 뒷다리 제대로 잡고 이걸 한참 동안 그래서 오세훈법이라고 불렀거든. 아 오세훈법이라고 불렀어. 오세훈법이에요. 이름이 오세훈법. 와 진짜. 오세훈은 진짜 착하다. 멋져. 이거 괜찮네. 기분 좋다. 야. 자 그리고 뭐 자료 없어요? 우리 좀 기분 좋게 할 만한 자료? 왜냐면 뭐, 약간의 불안감이 있어서 그래. 아니, 근데 2심에서 글쎄요. 저는 사실 한 징역 6월에서 12월 사이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역대 이 정도 금액 지금 3,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원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5,300이었어요. 원래 2천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계좌로 입금한 건 3,300이었는데 2천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꿀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인정을 안 하고 근데 그게 2천만 원이 없어진 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인정된 게 보니까 3,300 중에 2천만 원 정도 인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왜 1,300은 왜 날라간 거야? 그게 아마 그러니까 보궐선거 끝나고 입금한 건 인정을 안 한 것 같아요. 보궐선거? 뒤에 준다. 네, 보궐선거 끝나고 아니면 아니 그러면 좀 멀찍 보궐선거 끝나고 그거는 말이 안 준 돈은 끝나고도 무슨 돈이- 계속해서 김한정 씨는 그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비도 김한정이 내거든요. 왜냐하면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 친한 것 같으니까 자기 그 패밀리들 윤석열 캠프에 넣으려고 돈을 댔는데 그 명태균이가 안 넣어준다고 또 욕을 하는 녹음 파일을 저희가 공개했죠.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몫이다 이거지. 인정 안 된 1,300은 오세훈 몫이 아니고 윤석열 그렇게 몫이다. 이제 다른 용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판결문을 좀 받아봐서 네네. 좀 분석을 해야 그러니까요. 지금 세용님이 갖고 계신 불안감 불안감. 것들을 좀 해소할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지금 유죄가 나왔고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까지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사실 특검이 걱정했던 거는 서울시장 날아갈까봐 법원이 그걸 두려워해서 그렇지. 정치적 판단하면 안 된다가 그렇지. 특검의 마지막 그 주저함 어려움이었는데 우리도 그런 우려가 있었고. 확실히 이제 상실형을 했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부분은 이미 돌파한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왜 이렇게 근데 기분 이게 좋냐 이거 진짜. 진짜로 좀 그러네. 다른 정치인 같았으면 이거 징역형 나왔을 텐데 벌금 1,000만 원 진짜 적게 나오긴 했는데 너무 어찌됐든 적게 예. 맞지? 적은 거. 적죠. 이제 적은데 어쨌든 자료 7번을 보시면 제가 이럴 줄 알고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예, 자료 7번. 자기 내년 정치 하지 마. 2월 28일까지 3심까지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재보선은 오. 선거는 내년 4월 7일. 내년 4월 7일. 2월 28일을 넘어갈 확률은 없거든요. 내년. 네. 그렇죠. 올해 한 이게 진짜 대놓고 조희대 대법원이 뭐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한은 저 못 넘기기 아니 때문에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소신과 관련된 일이에요. 이거 어쨌든 제일 하기현 중요해. 중한테 어떻게 했어? 선거법을 빨리 재판을 맞아요. 끝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거 지킬 거예요. 훌륭한 분이야 조희대. 이 조이대법이야. 큰 선거에 다 관여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하고 강릉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한다. 저 권성동이 날라갔거든. 권성동 최근에. 맞네. 그러면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 4월 7일. 네. 근데 일단 1심 선고 자체가 일심 선고 자체가 이제 6을 넘겼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이유로 오세훈이 좀 늦춰달라고 했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한 1개월여가 좀 늦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633이 꼭 지켜지느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뭐 선거가 있다 이런 그런 게 게 없어요. 고려 대상이 없어요. 네. 급심에서 안 지켜도 대법원이 땡겨서 맞춘다니까 그러네. 1년 안에 한다고 뭔 소리야 다 놓고. 오히려 제가 오늘 아침에 소심해. 대선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자기 일이니까. 근데 이제 변호사들은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방선거 전에 선고를 안 한 거는 무죄이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저 조영우 부장판사 스타일을 봤을 때 그게 아닐 거라 저는 생각은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벌금 1,000만 원 때려봤어요. 오세훈 당선됐을까? 후보가 됐을까? 그렇잖아요. 당선되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뒤로 늦춰서 한 거죠. 정당한 거죠 보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건 잘한 일이다. 네.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에서 맞출 겁니다. 그럼. 1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혜 대법원장 있어요. 안 끝나 임기가. 그러면 시나리오 A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나리오 A 거의 한 80% 되죠. 시나리오 A. 근데 1,000만 원에서 그건 좀 아쉽긴 해. 근데 100만 원 이하까지로 갈 수 있을까 싶은데 저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렵다니까요. 법리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뭐 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150 이렇게 주거든요. 1심에서. 그럼 2심에서 80, 90. 예전에 저희 뉴스타파에서 데이터 분석한 적도 있어요. 2심에서 낮춰줄 거 예상하고 어떻게 줬는지도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래? 1,000만 원에서 간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벼워 보여요. 또 실질적으로도 가벼울 수는 있는데 정치인에게는 사실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인 본인에게는. 그건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난 지 이제 몇 개월 안 된 시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때렸다는 거는 상당히 법원 입장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단 각오와 결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냉정하게 해야죠.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시죠? 그렇네요, 진짜. 잘생기셨네. 나경원도 설렐까? 모르겠어요. 같이 설렜으면 있겠다. 나경원 설렐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건 또 1타 아니 3피야. 장동혁 대표도 설레지 않을까요? 장동혁은 좋고 너무너무 해피하고 보기는. 그러면 좋아.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나온다고 할 가능성은 그럴 없을까요?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한동훈이가 또 설렌다고? 네. 아니야. 이번에 부산에 뼈를 묻고. 그렇죠. 아니야. 그러면 나는 더 좋아. 나 진짜 한번 해볼게. 진짜. 아니. 내 인생 걸어볼게. 한동훈이는 이미 지금 김포가 서울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어요. 그 선거 쟁점이. 목련꽃이 지금 한 3번 피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만약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나온다면 그 의원직을 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출마를 하려면. 웬 개꿀이냐. 와 이거 나 또 이제 완전 또 최근에 내가 좀 많이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야 뭔가 이 파이팅 확 올라오네. 만약에 장동혁 나가고 국민의힘을 접수한다면 그 가능성 없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접수를 못 한다면 안 되겠지만 국민의힘을 접수를 한다면 아니 이제 이걸로 장동혁이 또 기세가 올랐기 때문에 그건 두고 봐야죠. 그럼 우리가 진짜 정말 힘 모아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지난 6월의 그 아픔 그 상처 치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좋은 건 한동훈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지. 나경원이 국힘으로 나오고 장동혁이 지원 유세하고. 이게 1타 몇 피야 도대체. 그러면은 곽수산이 나도 당선된다. 근데 진짜 잘해야지. 맞아. 진짜 잘해야지. 야 정말. 일단 설렌다, 조선일보의 기대는 슬쩍 한번 무너졌네요. 최근에 칼럼에서 오한석 연대. 그렇지. 그 계속 밀었는데. 네, 밀었거든요. 세게 밀었어. 네. 근데 어찌됐든 한동훈으로서는 자기보다 여론조사 잘 나오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오세훈이 큰 돌 하나 치우게 되는 셈이죠. 오세훈이 없어지면 다음 대선 때. 대권으로. 대권에 그 한동훈 얘기한다는 게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세훈 이렇게 됐습니다. 이 유죄 나온 겁니다. 오세훈 전 모델이 이준석 아니에요? 오세훈 이후 모델. 오세훈 바로 다음 모델. 아니 그래서 제가 이준석하고 홍준표가 있죠. 맞아요. 홍준표가 있는데 저기 보니까 김건희 특검할 때 홍준표 사건이 대구경찰청에서 김건희 특검으로 안 넘어갔더라고요. 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이준석 사건은 넘어가서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마무리를 안 지고 이준석 사건은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갔어요. 경찰로 갔고
홍준표 사건만 이상하게 대구경찰청에 계속 있다. 그리고 강혜경, 김태열 등 참고인 조사를 다 마쳤고, 그리고 이 변호인들이 모든 자료를 대구경찰청에 다 제출을 했는데 소환 조사를 안 했고, 그리고 대선이 뭐 끝나고 했을 때 갑자기 저거 아니었습니까? 하와이 가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맞아요. 저는 그때 출국 금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국 금지가 안 됐더군요. 그래놓고 최근에 홍준표 전 시장이 오세훈 너 큰일 났다고, 윤석열 그 유죄 나오니까 오세훈 너 큰일 났다고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데, 맞아요. 제가 이 수사 기록 전체를 다 봤잖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오세훈의 한 3배 정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3배. 2020년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출마지를 3번 옮기는데 3번 옮기기 전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먼저 다 해줘요. 그거를 측은 박대기 쪽에서 전화해서 입금하고 한 거 녹음 파일 제가 다 공개를 했고, 다 했었는데 이상하게 홍준표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도, 이러니까 이제 경찰 욕먹는 거죠. 대구 경찰청이 잡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뭐 홍준표는 공직자는 아니니까 일단 이준석 좀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경찰서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 고령 군수 출마하려고 했던 백이동 씨가 대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납을 했고 백이동과 이준석이 여러 차례 만나고 함께 찍은 사진도 우리가 다 공개를 다 했잖아. 했고 했는데 수사가 멈췄죠. 우리가 그거 얼마나 많이 다뤘는데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놓치고 있었네. 그거 하셔야지. 아니, 왜냐하면 이제 유죄가 났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봉지욱. 제가요? 봉지욱 작품이잖아. 아니, 할 만큼 다 했는데 이제 경찰 수사를 이런 이제 맵을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여론이. 촉구를 해. 우리가 다 잊어버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얼마 만에 이렇게 내가 기분 좋냐. 그러니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 너무 행복한데. 좋은데요. 이 또 그 나는 또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랑 또 서사가 있고, 이 기분이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방선거에 얼마나 힘들었냐, 고통받았잖아. 맞아요. 야, 이걸 다시 이제 보고 나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참 행복하다. 와, 일단은 뭐 아직까지 뭐 결론 난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확정난 것도 건 아니고요. 아니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저희가 판결문을 좀 보고 내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도록 내일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도 좀 볼 수 있나요? 영상 아마 이제 나올 것 녹화해갖고 같으니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꿀맛이네 오늘. 꿀맛입니다. 네. 자, 우리 박주민 의원님,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지금 잘 정리가 되는 것 같던데요, 맞죠? 맞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로 갈 거예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 관계자들이 있는데, 명태균 씨 본인은 지금 법정 구속이 돼 있잖아요. 윤석열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 공짜 여론조사를 준 혐의로, 그러니까 공여자로, 정치자금의 공여자로 이제 징역 1년 6월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고, 그렇다면 밖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이 사건의 법정의 증인으로 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자들인데,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던 김태열 소장하고 부소장이었던 강혜경, 강혜경 씨는 그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기도 하고, 이번 명태균 사건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준 분입니다. 이분이 폭로를 결심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아예 없던 일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들어보니까 12월 3일에 윤석열이 급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명태균 사건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이제 김태일 소장과 잠깐 통화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12월 3일 밤에 윤석열이 급하게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김민석 지금 당대표 후보가 최근에 이제 신천지가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반명파와 뭐 결합해서 여러 가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지금 신천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굉장히 지금 설왕설래가 많고 막 분석 기사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이 얘기가 왜 나왔으며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어서 유병호라고 감사원 사무총장 있잖아요. 유병호 드디어 구속이 됐어요. 이번에 종합특검이 큰 소득이 없다가 두 가지, 어떻게 보면 1차 특검에서 하지 못했던 두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태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이 됐고, 두 번째가 유병호였습니다. 유병호가 진짜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온갖 폐악질을 했는데,
예, 계속해서 수사망을 피하다가 이번에 용코로 걸려가지고 종합특검이 참 이거는 잘했다. 그렇다면 이 유병호를 구속시킨 게 의미가 뭔지 오늘 한번 계속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오세훈의 1심 유죄 가능성 여러 가지 근거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뭐 제가 수학을 잘 못하니까 AI 2개의 도움을 받았을 때 오늘 오세훈의 유죄 가능성은 62.2%가 나왔다는 것이고, 근데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되거든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이게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면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고 이르면 내년 4월에 이제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재판장 스타일이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무죄가 나오든지 아니면 벌금 뭐 200, 300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온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인데 사실은 어제 제가 그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쭉 고민을 했어요. 과연 저 재판장이 만약에 유죄를 내린다면 형량을 얼마나 줄까?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버퍼링 때문에 조마조마. 버퍼링 없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방송 시작 직전에 여러 가지 인터넷 상황 체크, 마이크 체크 다 하는데 항상 체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두부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혼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혼자 생각은 한 건 아니고 좀 생각을 해봐서 공직선거법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불법 자금을 수수했을 때 얼마나 형이 나왔을까라고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징역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현직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1심을 한다고 법정 구속은 되지는 않겠지만 징역 6월에서 12월 사이로 나오되 집행유예는 한 2년 정도 될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징역 10월 내지 12월 1년 해가지고 그리고 집행유예 2년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어제 계산했을 때도 62.2%로 계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징역형 아니면 무죄, 무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세훈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가셨던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과연 이 사건의 관계자인 김태열 소장은 오늘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예, 통화 중이었습니다. 통화 주셨구나. 예. 오늘 또 뭐 오세훈 선고 나온다고 기자들 연락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지금 뭐 도움성 오고 안 하면 끝나고 나서나 뭐 전화가 오겠죠. 예. 지금 오늘 점심에 강혜경 국장 만나셨어요? 예, 지금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있다가 강 국장이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 화장실 가셨나요, 강 국장님? 예, 정상 들어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간 오세훈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셨잖아요. 예, 그 검찰 조사도 나가고 증인으로 나가고. 검찰의 조사도 받으셨고 제 법정의 증인으로도 나가셨는데 오늘 보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유죄가 실형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형의 강도라든지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했을 때 그러고 그 당시에 조사를 받았을 때 어떤 또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 조사 받을 때, 검찰 조사할 때. 뭐 증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에 유죄가 될 것 같다는 그거는 뭐 또 당연하게 유죄가 나와야 되고요. 왜냐하면 명태균 의원은 항상 자기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은 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아는 옆에서 주위에 듣고 보고 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바로 댓글을 삭제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댓글을 못 달게 딱 막아버려요. 그렇습니까? 참, 그래서 명태균이가 자기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이의 의견에 막 동조하는 댓글만 올라오고 비난하는 댓글은 하나도 없는 게 비난하는 댓글이라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이 본인이 저질러 놓고 본인이 행위를 본인이 너무나 잘 알 건데 왜 남한테 그걸 했다라고 핑계를 대냐. 그렇게 댓글을 달잖아요. 소장님
일단 궁금한 게 지금 김한정 씨, 오세훈 후보에 대한 김한정이 3,300만 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이거보다 금액이 더 크다면서요? 크다는 게 그거는 심증적인 것만 있었어요. 심증적인 것만. 명태균이가 검찰에 조사할 때도 선거법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못 주고 철강호는 회장한테 2천만 원을 빌리러 간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전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선거법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돈 2천만 원 빌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2천만 원 빌리러 간다. 빌리러 간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이 2천만 원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2천만 원 받았으면 통상 계좌로 와야 되는데 계좌로 그렇죠. 오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 할 때마다 500만 원이고 뭐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3,3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강현영 국장한테 이렇게 했어요. 명태균이가 분명하게 오세훈이가 2천만 원 빌리러 간다고 그랬는데 2천만 원 들어온 건 없고 명태균이가 2천만 원 중간에서 받아왔었다. 받아왔었는데 그리고 통장에 찍힌 것만 3,300이 찍혔는데 이거는 이제 계좌 송금이고 그죠? 그렇죠. 계좌. 확인 송금만. 그래 이제 강 국장이나 전화 명태균이가 분명하게 2천만 원을 처음에 계약금으로 2천만 원 받아 쓴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준 사람도 말을 못하고 명태균이 저도 지가 받았었다는 말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 전에 명태균이 김용민 유튜브에다가 출연을 전화 인터뷰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구속돼가지고 몰랐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3,300만 원이 통장에 찍혀 있고 원래는 오세훈이가 5,200만 원이다. 원래는 오세훈의 정치자금 위반 혐의가 액수가 5,200만 원이라고 김용민 유튜브에 나와서 명태균 씨가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2천만 원은 이제 처음에 현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지금 계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금액에서 빠지고 그렇죠. 나머지 지금 3,300만 원 여러 차례 걸쳐서 이 오세훈의 스폰서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 계좌로 넣은 거는 계좌가 있으니까 이건 혐의가 된 거고, 그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이 오세훈이가 5,200만 원인데 자기가 3,300만 원으로 정리를 했다. 본인이? 정리를 했다. 근데 본인이 정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강혜경 씨 자료던데. 그러니까 3,300만 원. 그래서 원래는 오세훈이가 기소 금액이 5,200만 원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소장님은 그러면 오세훈 재판에 가셔서 어떤 증언을 하셨어요? 제가 최고 결정적인 증언은 오세훈 시장이 뭐 처음에 한두 번 만나고 난 다음에 엉터리 조사라고 판단해가지고 관계를 끊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만났는데 사기꾼 같아갖고 관계 끊었다. 근데 4월 7일 날 선거 있었는데 3월 중순경에 명태균이 저랑 같이 서울에 올라갔다.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고 그 가서 강철원을 만났다. 강철원 정무부 시장이죠. 이분이 오세훈 측근. 그렇죠. 측근이죠. 그 국민의힘 커피숍 1층에 국민의힘 당사 1층의 커피숍에서 명태균이가 강철원한테 전화하니까 바로 쫓아오더라.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30분 동안 이야기하고 명태균이 내가 이따가 저녁에 조원이를 만나기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원이가 중간에 경선까지 안 가고 아마 그 중간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이가 원래는 조은이도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랬었죠. 출마했었죠. 그때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만나서 조정을 했다 뭐 이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오세훈은 조은이한테 서초 국회의원으로 가라라고 내가 조정을 하기로 돼 있다. 명태균 씨가 조은이에게 당신 시장 하지 말고 서초 국회의원 가. 그리고 실제로 또 여론조사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지금 기소가 됐고. 그래서 선거 끝나는 날까지 강철원하고 교류가 다 있었는데 무슨 처음에 1월달에 한두 번 초창기에
뭐 두세 번 만나고 난 다음에 관계를 끊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를 제가 검찰에서 진술했고. 그러니까 관계가 지속됐다. 예, 선거 날까지도 관계가 지속됐고 선거 날 강혜경과 나하고 명태균이 셋이 오세훈 선거 캠프까지 갔다. 아, 선거 날에요? 네, 선거 날에. 그래 왜 가게 됐냐? 이미 우리가 사전 조사를 다 해보니까 오세훈이 이긴 걸로 나왔어요. 예. 이긴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축하해주러 간다 하면서 선거 당일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선거 끝나고 거기서 선거 캠프에서 강철은도 만나고 김한진 회장도 캠프에서 만나고 또 강혜경은 오세훈 시장까지 만났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네. 지금 선거 당일에 캠프에 직접 가셨군요. 예, 그 김영선도 같이 갔어요. 아, 김영선 전 의원도 가고. 선거 당일날. 예. 그래가지고 그 선거 당선자 예측 6시 예측을 발표했잖아요. 예. 오세훈이 이긴 걸로 나와가지고 축하드린다 그러고 전부 다. 예. 선거 당일날까지 다 만나고 계속 했는데. 아이고, 그랬군요. 예. 그때 명태균 씨는 같이 갔나요? 네,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국장하고 저하고 셋이서 서울에 올라갔고, 김영선 의원은 일산에서 내려왔고. 일산에서 내려갔고. 예. 아, 그러면 이건 뭐 빼박이네요. 지금 이게 한두 명이 간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지금 간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재판에 보면 명태균 씨, 강혜경 씨, 김영선 전 의원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증언이 엇갈리는 게 없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명태균하고도 엇갈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명태균은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른다. 아, 돈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문제 될 만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일찍 모르고 강혜경이 김한정 회장하고 통화해가지고 돈 받고 다 그렇게 한 거다. 예. 그러니까 돈과 관련되고 법적인 문제 될 만한 거는 자기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강국장한테 밀어버리고. 그렇죠. 예. 모든 일어났던 상황은 진술이 다 동일하게 다 맞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명태균 사건이란 게 창원지검에서 제대로 처리를 했으면 그냥 처음부터 공직선거법으로 해서 끝나는 건데 그거 윤석열, 김건희 봐주려고 그 창원지검 정유미 지검장 보내가지고 봐주려고 하다가 공직선거법 기소 안 했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지금 이게 모든 게 시작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유미 지검장이 2024년 5월 달에 부임을 했거든요. 부임을 해가지고 아마 그 특명을 받고 내려온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끔. 그래가지고 9월 5일날 뉴스토마토에서 첫 기사가 나오고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간에 이 사건을 쓰러지고 막으려고 하다가 강국장과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진술을 계속 했어요. 진술하고 나면 그날 저에게 바로 보고서가 검찰총장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해가지고 아마 대통령까지 바로 실시간으로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다 드러났죠. 박성재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출석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진술이 됐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11월 7일 날인가? 기자회견했어요. 기자회견하면서 나는 여론조사를 시킬 일도 없고 여론조사 할 일도 없고 명태균은 처음에 한두 번 보고 난 다음에 관계를 해보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딱 치고 나니까 정유미 지검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선거법도 선거법 유효기간을 넘겨버렸죠. 그걸 넘겨버리고 세비 반띵한 것도 월급으로 본부랑 월급으로 해가지고 그걸 일단 또 종결시키고 그러는 중에 명태균이가 자꾸 이걸 언론에다가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정유미 지검장이 어떻게 지에 어떤 지검에 공보관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지검장이 직접 언론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기자들 다 불러놓고 그거 제가 공개했잖아요. 라디오에 나가서 그것 때문에 누가 어떤 기자가 봉지욱한테 알려줬는지 찾으라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김영선 의원의 정치자금 문제인데 강혜경이하고 김태열이가 막 검찰이고 언론이 돼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여사 이름이 막
이름을 들먹이다 보니까 이 사건이 커졌는데 예, 솜사탕 같은 사건이라고 했죠. 예. 부풀려진 사건. 솜사탕처럼 부풀린 뭐 특별한 뭐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건이다라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네. 브리핑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은 내가 나를 구속시킬 수 있겠냐. 그런 얘기 막 했었죠. 정권 한 달 안에 망하게 하겠다고 자기 구속시키면. 예. 그거는 뭐냐면 그러면은 자기가 왜 대통령실에다가 나를 구속시키면은 네. 내가 여태까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고 했던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폭로하게 할 테니까 나를 구속시키지 마라라는 그걸 시그널을 보냈는데 예.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 기자 통해서 예. 그것도 보냈잖아요. 예, 예. 자기가 녹음 파일 갖고 있다고. 예. 녹음 파일까지 보냈는데 조선일보가 보도를 안 했잖아요. 예. 안 했죠. 그래서 그래서 10월 30날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녹음이 네. 간단한 게 나왔어요. 예. 그 녹음이 나와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12월 3일날 명태균이가 구속이 되다 보니까 예. 검찰에서 황봉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이 되다 보니까 예.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황봉폰을 언론사나 민주당에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황봉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황구폰이 그때 난리였어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검찰이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거다. 그렇죠. 안 찾은 상태에서 구속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명태균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그 핵심의 폭탄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예. 그거를 딱 치고 대통령을 협박을 했는데 협박도 예. 안 믿고 그러니까 딜을 하려고 했는데 딜이 잘 안 됐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12월 3일 기소가 되니까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먼저 기소가 되면 어차피 재판에 넘어가면은 그 황봉폰이 어디에서 나와도 나올 건데 그러면 근 2년 동안 명태균과 통화하고 카톡하고 했던 모든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은 예. 법적인 탄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통치가 불가능하죠. 그런 녹음 파일이 그러니까. 가면은.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알아엎을 수 있는 이걸 덮을 수 있는 방법이 계엄밖에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그 전번부터 계엄에 준비를 했다는 건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왜 하필 12월 3일이냐 이게 계속 그 해소가 안 됐잖아요. 예, 예. 근데 보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명태균이 사실상 모든 녹음 파일을 다 갖고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검찰이 그 녹음 파일 황금폰을 확보를 못할 때 지금 비상계엄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겁이 났던 거다라고 보는 게 진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그 전에부터도 제가 다른 언론 기자분한테도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예. 이해가 왜 그 평일날 국회가 열리는 평일날 화요일날 한길 이해가 된다라고 제가 기자분들한테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토요일날이 12월 8일날인가 토요일날이에요. 예. 7일날이 토요일이가 그러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는 12월 7일날 8일날 아마 주말에 예. 계엄을 하려고 딜레이를 잡았는데 12월 3일날 기소가 되다 보니까 그날 저에게 계엄을 준비하고 모든 어떤 그 작전을 하면은 작전을 세워가지고 어떤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시뮬레이션 없이 그날 어떻게 그날 계엄을 한 걸로 이게 보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태균이 12월 3일에 기소됐을 때 윤석열이 박성재한테 어떤 내용으로 기소됐는지 빨리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해라는 게 좀 드러났잖아요. 또 박성재 판결문에도 나오고. 예, 맞습니다.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시 이 명태균의 황금폰과 녹음 파일 문제가 계엄의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다.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예. 그래서 내가 기자분들한테 우선은 적했어요. 원래 계엄 날짜가 예. 12월 3일 화요일이 아니고 예. 12월 7일 날 토요일 날 딜레이를 잡은 것 같는데 어떻게 방아쇠를 3일 날 땡긴 것 같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 예상이 자기들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추론을 해보니까 그게 소장님 이야기한 게 아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다 수긍을 하더라고요. 소장님, 근데 지금 소장님은 2심 재판 중이시잖아요. 근데 네, 그 1심에서 우리 소장님도 무죄 받으셨잖아요. 예. 근데 소장님은 왜 자꾸 유죄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김태열 소장님은 진실을 다 얘기하고 내가 유죄를 받더라도 받겠다. 그리고 명태균은 무조건 유죄다. 왜냐하면 창원지법에서 김인택 부장판사가 명태균을 무죄를 줬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무죄를 줬긴데 지금 우리 소장님은 참 특이해요. 내가 유죄를 받더라도 명태균의 범죄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왜 그러시는 그럼 건지. 제가 예. 12월 제가 24년 10월 25일 날 제가 압수가 됐습니다. 압수수색이 나와가지고 예. 그때 제가 쓰던 휴대폰하고 그 전에 쓰던 휴대폰 그리고 예비 후보자 두 사람한테 말 맞추기 했던 그 내용 예. 그걸 내가 검찰한테 제시를 하면서 예. 제가 지금부터는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진술하겠다라고 하니까 검사가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 검찰로 같이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해가지고 검찰에 갔습니다. 예. 아침 집에 압수가 8시 반에 나왔는데 한 10시 반에 예. 그 수상은 차를 타고 직접 그날 검찰에 가가지고 예. 여태까지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예. 다 거짓말이다.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예, 내가 진술했던 게 그 검찰 수사과에서 전화받고 했던 게 예전에 했던 게 예전에 했던 건 다 거짓이다. 예.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내가 그 모든 휴대폰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네.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모든 걸 진술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10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오세훈 관련, 윤석열, 명태균 관련 모든 걸 두 예비 후보들한테 정치자금으로 예. 각각 1억 2천만 원씩 2억 4천만 받은 거 모든 걸 다 진술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네. 김태열 소장은 강혜경 씨하고 예.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같다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예. 그래서 나는 제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가지고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 모든 진실은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진술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창원 재판에서도 김인택 판사가 명태균과 김영선이 예전에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말들, 예. 장경하고 나하고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녹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걸 잘라가지고 증거를 제시하다 보니까 심정은 있지만은 증거가 제시된 게 그러니까 김인택 부장판사가 증거를 취사 선택해서 예. 사실상 일부러 무죄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증거를 부분적인 것만 해가지고 증거를 제출해가지고 그걸 부분적으로 또 채택을 했고 제가 증거 제출을 했던 거는 이미 증거 채택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신데 어쨌든 그 결과를 봐야 되고 오늘 오세훈 또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연결을 할 텐데 혹시 그 옆에 강혜경 국장이 계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안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원 항소심 공판에서 공판 지난 7월 6일 날 1차 받았고 법정에 나와가지고 명태균이가 나한테 거짓말 한다고 그러면서 오세훈이 쏜 2천만 원도 강혜경 통장에 다 찍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되세요? 네, 제가 또 조만간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예,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님은 제가 처음 뵀을 때 이 스트레스 검찰 수사 받고 했던 때잖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가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이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가 그렇게 많이 빠집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원래 이제 명태균이 현금으로도 한 2천만 원 계약금 쪽으로 받았는데 그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 증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자기 불리한 거는 또 얘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명 씨가 김용민 TV에 나가가지고 오세훈의 원래 정치자금 위반 금액이 5,2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본인이 받았던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그 2천만 원, 현금 2천만 원이 별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3,300만 원 여론조사 대가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보다 많았다. 5천만 원 이상이었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뭐 3천이든 5천이든 제가 볼 때는 오늘 법적인 심판이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사법부를 그렇게 믿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호 부장판사 이분이 보니까 최혜병 특검, 임성근 사단장, 예, 징역 실형, 임성근이 국회에서 위증한 거 징역 실형, 대장동 사건 1심 판사였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배임 저지른 액수가 4,895억 원이다 이렇게 공소장을 바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분은 딱 보니까 철저한 증거주의자다. 근데 아까 김태일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 김형선 이 4명이 3인 성호도 아니고 지금 4인 성호입니다. 네, 4인 성호. 4명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무죄를 준다? 저는 그거 불가능할 것 같고요. 조영호 이 재판장 스타일상 4명이 일치된 증언을 할 때는 무조건 유죄의 증거로 채택을 할 것 같은데 특검은 지금 징역 1년 6월 구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저는 징역 한 10월 징역 10월에서 한 12월 이렇게 봤습니다. 어제 이제 개랑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징역 8월에서 12월 사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한 10월 정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봅니다. 스타일상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무죄예요. 무죄라는 것은 100% 특검이 입증을 못했다. 이것 때문에 의심이 일말에 좀 호개의 의심 나한테 의심을 안 갖게 해줘 특검 니네가 증거를 해서 이게 이제 판사들이 항상 하는 말인데 나한테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면 안 돼. 얘가 혹여라도 무죄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안 돼. 이거를 판사들 항상 판결문에 쓰는데 글쎄 한번 보시죠. 예. 징역 뭐 우리 기프트공님은 징역 6월 이렇게도 나왔는데 뭐 벌금 300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벌금 300도 의미가 있죠.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이제 서울시장을 상실하니까 예, 벌금 99만 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또 안 하고 99만 원은 본 적이 없고요. 벌금 80, 뭐 90은 본 적이 있어요.